판문점을 넘어 탈북한 여성이 한국 헌병에게 반해 임신과 출산까지 겪는 감동의 드라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가을은 유난히 맑고 투명한 햇살을 이 땅 위에 아낌없이 쏟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부시게 청명하고 드높은 하늘빛조차 남과 북을 날카롭게 가로지른 비무장지대, 그 중에서도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심장부 판문점에 짙게 서려 있는 무겁고 서늘한 공기를 단 1도만큼도 데우지는 못하는 듯했다. 공동경비구역 북측 판문각 소속의 안내군관 김설의 상위는 오늘도 어김없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자세로 군사분계선 앞 정해진 위치에 그림처럼 도열했다. 25, 한창 꽃처럼 피어날 나이였지만 그녀의 갸름하고 하얀 얼굴에는 개인의 희로애락이 완벽하게 거세된 듯한 강철의 무표정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극도의 긴장이 빚어낸 얼음 같은 냉랭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몸의 곡선을 따라 칼날처럼 날카롭게 다려진 군복과 한 올의 잔머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단정히 빗어 넘긴 머리카락은 그녀를 살아 숨 쉬는 한 명의 인간이라기보다는 이 체제의 우월성과 견고함을 과시하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상징물 혹은 아름다운 인형처럼 보이게 했다. 그녀에게 부여된 임무는 지엄하고도 명확했다. 위대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하고 천리안적인 영도 아래 온 세상 인민이 부러워하는 천하제일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한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위용을 저 건너편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기웃거리는 어리석고 가련한 남녘의 동족과 오만하기 짝이 없는 미제 침략자들의 뇌리에 똑똑히 각인시키는 것이었다. 그녀의 붉고 도톰한 입술에서는 수천 번도 더 반복하여 이제는 영혼 없이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유창한 선전 문구들이 막힘없이 흘러나왔지만 정작 그녀의 검고 깊은 눈동자 속 가장 깊은 곳에서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회의와 공허함에 짙은 그림자가 강물 아래 소용돌이처럼 조용히 그리고 위태롭게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가 매일같이 지겨울 정도로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그곳은 폭이 한 뼘 남짓한 희끄무레한 시멘트 턱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두 개의 세상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기이하고도 비극적인 대치의 현장이었다. 서리는 건너편 자유의 집을 배경으로 마치 대지에 깊숙이 뿌리라도 내린 거대한 소나무처럼 아주 작은 미동조차 없이 굳건히 서 있는 남측의 헌병들을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곤 했다. 그들은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그 어떤 감정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들의 굳게 담은 입술과 흔들림 없는 당당한 자세 속에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강요된 맹목적인 복종과는 질적으로 다른 스스로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끓어오르는 듯한 단단한 기계와 조용한 자부심 같은 것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특히 그들의 시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전방의 한 점을 꿰뚫을 듯이 응시하는 그들의 눈빛은 단순한 경계와 감시를 넘어 자신의 의지와 신념으로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고 있다는 강한 책임감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 서리는 자신의 등 뒤에서 뱀처럼 차갑고 교활한 눈초리가 그녀의 뒤통수를 꿰뚫듯 날아와 꽂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직속 상관이자 이 구역의 실세인 최경철 정치지도원이었다. 그는 특히 노동당 간부의 자제라는 좋은 출신 성분과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단정한 용모를 지녀 대외 선전용으로 가치가 높은 서리를 자신의 정치적 공명심을 채워줄 매우 훌륭한 도구로 여기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남다른 총명함과 아주 가끔씩 스치듯 비치는 이지적인 고뇌의 그림자를 매우 위험하고 불온한 요소로 판단하여 남몰래 끊임없이 경계하고 감시하고 있었다.
바로 며칠 전에도 그는 사소한 군화의 손질 상태를 꼬투리 잡아 서리의 가장 친한 동료 한 명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짐승처럼 구타하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며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를 과시한 바 있었다. 그 서슬퍼런 기억이 서리의 뇌리를 스치며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날도 판문점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괴종시계처럼 더디게, 그러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팽팽한 긴장감의 끈을 놓지 않은 채 무겁게 흘러가고 있었다. 남측에서 온 일단의 학생들이 인솔 교사의 지시에 따라 다소 상기되고 긴장된 표정으로 질서정연하게 견학을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남측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소속의 헌병 한지훈 병장이 남측 경비병들의 보초 교대 시간에 맞춰 마치 자로 잰 듯한 절도 있고 기품 있는 걸음으로 군사분계선 앞 자신의 위치로 다가섰다. 그는 훤칠하고 다부진 키에 누구에게나 깊은 신뢰감을 줄 만한 반듯한 이목구비,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의 혹독한 자기 절제와 고된 훈련으로 다져진 흔들림 없는 완벽한 자세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임무는 그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단 한 조각도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상징으로서 이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수많은 카메라의 플래시, 세례와 관람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임무에만 강철처럼 집중하고 있었다. 바로 그 모든 것이 정지된 것만 같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아주 작은 파문을 일으키는 소란이 일었다. 남측 견학단에 속해 있던 17살쯤 되어 보이는 양갈래로 머리를 곱게 묶은 어린 여자아이가 그만 발을 헛디뎌 앞으로 크게 넘어진 것이었다. 아이의 하얀 무릎에서는 금세 선홍빛의 붉은 피가 방울방울 배어나왔고 갑작스러운 고통과 놀라움에 아이는 온 세상이 떠나가라 자지러질 듯한 큰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주변은 아이를 달래려는 젊은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순간적으로 어수선해졌다. 그리고 바로 그 찰나 마치 강철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던 두 젊은 군인의 세계에 아주 미세하지만 선명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겨났다. 북측의 김설이는 자신도 모르게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넘어진 아이를 향한 애틋하고도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고, 남측의 한지훈 역시 그 조각처럼 무표정하던 얼굴 위로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분명한 근심과 염려의 빛이 깊게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바로 그 찰나 마치 거대한 자석의 다른 두 극에 이끌린 듯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강렬하게 마주쳤다. 그것은 이전까지 수백, 수천 번을 반복했던 의례적이고 적대적인 눈맞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두 사람은 이념과 체제, 그리고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군복이라는 껍데기를 아주 잠시 동안 벗어던지고 피 흘리며 서럽게 우는 어린아이를 걱정하는 한 명의 순수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의 가장 깊고 부드러운 내면을 고스란히 들여다본 것이었다. 그 짧고도 영원과 같았던 고요한 눈맞춤 속에서 서리는 지훈의 눈빛에 담긴 깊고 따뜻한 인간미와 온기를, 지훈은 서리의 눈빛에 겹겹이 서려있던 애써 감추려 하지만 감출 수 없는 깊은 연민과 지울 수 없는 슬픔의 흔적을 동시에,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읽어냈다. 서리는 마치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도 위험한 비밀을 들키기라도 한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시선을 거두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거친 파도처럼 두근거리며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다. 어김없이 등 뒤에서는 최경철 정치지도원의 얼음장보다도 더 차가운 시선이 독화살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리설해, 지금 내년에 그 불순한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게야? 그의 차갑고도 날카로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다. 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늘 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인형처럼 느껴졌던 북측의 여군에게서
그토록 투명하고도 절절한 인간적인 감정의 파동을 느끼게 될 줄은 미처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놀라면서도 깊은 슬픔이 담겨있던 눈빛과 그녀를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증오에 찬 눈으로 노려보는 그 비정한 상관의 존재를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그 짧은 순간의 무언의 교감은 두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어떤 웅변이나 구호보다도 더 깊고 선명한 인상과 함께 거대한 운명의 파문을 일으키고 지나갔다. 지우는 교대를 위해 몸을 돌려 자유의 집으로 향하면서도 방금 전 마주쳤던 그녀의 검고 슬픈 눈동자와 그 안에 담겨있던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좀처럼 뇌리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 그것은 앞으로 두 사람 앞에 파도처럼 펼쳐질 길고도 험난한 운명의 서곡이었음을 그때는 정작 그들 자신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판문점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채 오직 두 사람의 영혼만이 고요하게 마주쳤던 그 운명적인 눈맞춤 이후 그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서리의 내면 세계는 마치 거대한 지진이라도 만난 듯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세고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훈이 근무교대를 하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고 혹시라도 그의 그림자라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 하여 자꾸만 남쪽을 향해 흘깃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스스로를 질책하곤 했다. 물론 그런 위험천만한 감정의 변화를 단 한순간이라도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뱀처럼 교활하고 집요한 최경철 정치지도원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이고 교묘해졌으며 그는 이제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아 그녀를 사상 검증의 날카로운 도마 위에 올려놓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며 희열을 느끼는 듯했다. 어느 날 밤 그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서리를 지목하며 리서리 동무 최근 그대의 눈빛에 딴 생각과 불순한 동정심이 가득하다는 불미스러운 보고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 그대의 눈은 오직 위대하신 장군님과 우리 공화국의 영광만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정녕 잊었단 말인가? 그대의 그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이번 기회에 뿌리부터 완전히 뜯어고쳐야겠소. 라며 공개적으로 그녀를 모욕했다. 그의 차갑고 위협적인 경고와 주변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에 서리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굴욕감과 공포를 느껴야 했다. 그녀는 그럴수록 더욱더 완벽하고 열성적인 혁명 전사의 가면을 뒤집어쓰고 자신의 모든 진실한 감정을 두껍고 단단한 얼음벽 뒤에 꽁꽁 숨겨야만 했다. 매일 밤마다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사상학습과 서로를 물고 뜯는 끔찍한 자아비판 시간에는 그 누구보다도 더 목청을 높여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피를 토하듯 맹세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다른 곳을 향해 세차게 흘러가고 있었다. 지훈의 그 고요하면서도 깊이를 알 수 없었던 눈빛은 서리가 그동안 자신의 의지로 애써 외면하고 체념하며 억눌러왔던 인간 본연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마치 휴화산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뜨거운 마그마처럼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지니는 가장 기본적인 연민이라는 감정마저 죄악으로 취급하고 처벌하는 이 체제는 과연 인간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고 신봉하는 사상과 이념이라는 것이 과연 한 인간의 소중하고도 대체 불가능한 존엄성보다도 더 우위에 설 수 있단 말인가? 저 건너편의 남조선 사람들도 결국 우리처럼 웃고 울고 사랑하는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똑같은 피를 나눈 슬픈 동포가 아닐까?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숙소의 차가운 침상에 홀로 누워 창밖의 희미한 달빛을 바라볼 때면 이러한 근본적이고도 위험한 생각들은 더욱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며 그녀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만들었다.
특히 얼마 전 식량 배급 문제에 대해 정당한 불만을 제기했다는 아주 사소한 이유만으로 착하고 성실했던 동료 안내군관 하나가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최경철에게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모진 비판과 구타를 당하고는 그날 밤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끌려가 소식이 완전히 끊겨버린 끔찍한 사건은 그녀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실존적인 공포감을 안겨주었다. 다음 차례는 바로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섬뜩하고도 끔찍한 예감이 매일 밤 악몽처럼 그녀의 잠자리를 덮쳐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부대 내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도서실에서 우연히 책장 가장 깊숙한 곳, 다른 두꺼운 사상 서적들 뒤에 아무렇게나 꽂혀 있던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서 목록에나 있을 법한 낡고 해진 세계문학 전집 한 권을 기적처럼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몰래 숨겨두었다가 세월의 흐름 속에 완전히 잊어버린 듯 했다. 그녀는 주변의 눈을 피해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듯 그 책을 자신의 군복 깊숙이 숨겨 숙소로 가져왔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희미하게 깜빡이는 작은 등불 아래서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그 낡고 누렇게 바랜 책 속에 담겨있던 인간의 보편적인 사랑과 깊은 고뇌, 그 어떤 억압과 불의에도 굴하지 않는 자유에 대한 뜨거운 갈망, 그리고 불의한 권력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저항하는 인간의 위대한 용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오랫동안 이념의 잿더미에 덮여 메말라 있던 그녀의 영혼에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시원한 단비처럼 깊숙이 그리고 촉촉하게 스며들었다. 자신이 지금껏 얼마나 편협하고 왜곡된 좁디 좁은 우물 안에서 어리석고 불쌍한 개구리처럼 살아왔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거대하고도 기만적인 연극 무대 위에서 영혼 없는 인형 배우로 살아가기를 단호히 거부하기로 결심했다. 빼앗기고 왜곡된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숨 쉬고 생각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뜨거운 갈망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며 거대한 화산처럼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 그 거대하고도 막을 수 없는 갈망의 소용돌이가 향하는 끝에는 넘어진 어린아이를 향해 주저없이 향했던 한지훈이라는 한 남자의 그 따뜻하고 인간적인 눈빛이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선명하게 그리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편 지훈 역시 그날 이후로 서리에 위태로워 보이던 모습이 마치 사진처럼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놀라면서도 깊은 슬픔이 담겨있던 눈빛과 그녀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듯한 그 비정한 상관의 존재가 내내 그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혹시라도 그녀에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하는 불길한 생각에 노심초사하며 그녀가 다시 판문점의 그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 주기만을 간절히 그리고 애타게 기다렸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그녀는 끝내 보이지 않았고 그녀가 늘 서 있던 그 자리에는 전혀 다른 낯선 얼굴의 새로운 안내군관이 무표정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지훈은 직감적으로 그녀에게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깨닫고 깊은 불안감과 함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군 내부망을 통해 북측 인원의 신상 변동이나 동향에 대해 아주 간접적으로라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친한 선임들을 통해 수소문해 보았지만 일개 말단 사병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밤하늘을 보며 이름 모를 그녀가 부디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서리의 내면에서 일어난 위험천만하고도 불온한 변화의 조짐은 결국 뱀처럼 교활하고 집요한 최경철의 날카로운 감시망에 정확히 포착되고야 말았다.
그는 서리가 금지된 서적을 탐독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그녀를 평소에 시기하고 질투하던 다른 병사의 비열하고도 추악한 밀고를 통해 상세히 알게 되었고, 이것을 그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고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질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그는 그날 밤 당장 서리를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질질 끌고 가 그녀가 목숨처럼 아끼며 밤새워 읽던 낡고 해진 책을 증거물로 그녀의 얼굴 앞에 내던지며 마치 이성을 잃은 미친 짐승처럼 포효했다. 이 반동분자년, 리서리. 내년이 감히 이따위 썩어빠진 부르주아 놈들의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찬 글조가리를 읽으며 우리의 위대하고도 신성한 혁명을 배신하려 들어 내년에 그 더럽고 불순하기 짝이 없는 머릿속에 든 구더기 같은 사상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부 다 파내고 지식여주겠다. 그는 인간으로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이성을 잃고 그녀에게 무자비하고도 끔찍한 폭력을 행사했다. 서리는 그 순간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깊고 처절한 절망감과 함께 자신이 그동안 맹목적으로 충성을 바쳤던 이 체제에 대한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미련마저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버렸다. 최경철은 그러나 그녀를 즉시 정치범으로 고발하여 처형하는 대신 마치 교활한 고양이가 힘없는 쥐를 잡듯 자신의 철저한 통제하에 두고 서서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말려 죽이려는 듯 그녀의 근무지를 판문점에서 가장 춥고 험하며 고립된 최전방의 이름 없는 일반 전초 기지로 강등시켜버리는 명령을 내렸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불순한 사상을 근본부터 뜯어고치기 위한 숭고한 혁명화 과정이라는 그럴듯하고도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녀를 동료들로부터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악랄하고도 비열한 함정이었다. 새롭게 배치된 일반 전초에서의 생활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참혹하고 끔찍한 지옥 그 자체였다. 살을 애는 듯한 혹독한 추위 속에서 밤낮 없이 이어지는 고된 육체적 노동과 옥수수죽으로 겨우 연명해야 하는 만성적인 굶주림, 그리고 그녀를 불순한 사상을 가진 반동분자라며 노골적으로 경멸하고 감시하는 동료 병사들의 차갑고도 잔인한 시선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하루하루 갉아먹으며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대로 이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얼어 죽거나 혹은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미쳐버릴 것이라는 극한의 공포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부대 내 취사장에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과거 전쟁으로 온 가족을 모두 잃고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린 듯 늘 과묵하기만 했던 한 늙은 노병 하나가 어느 날 밤 모두의 눈을 피해 몰래 서리에게 다가와 꽁꽁 얼어붙은 그녀의 손에 갓 쪄낸 뜨거운 감자 몇 알을 조용히 쥐어주면 들릴 듯 말 듯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동무, 이대로 여기서 이리 맥없이 죽을 순 없지 않겠소. 기상 예보를 들으니 며칠 뒤면 이 지긋지긋한 땅을 전부 뒤덮을 만큼 큰 비가 온다 하더구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버티시라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깊은 어둠 속으로 총총히 사라졌지만 그가 건네준 따뜻한 감자의 온기와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꺼져가던 서리의 마음에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기적처럼 되살려 놓았다. 그녀는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자신에게 내려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굳게 믿었다. 그녀는 바로 그날 밤부터 탈출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치밀한 준비를 다시 시작했다. 밤에는 뜬 눈으로 주변의 지형과 경계 초소의 위치, 그리고 지뢰, 매설 예상 지역까지 철저히 외웠고, 낮에는 틈틈이 언덕을 오르내리며 마지막 남은 체력을 비축하며 운명의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드디어 그 늙은 노병이 예언처럼 말했던 운명의 그날이 왔다. 하늘은 마치 서리의 목숨을 건 탈출을 암묵적으로 돕기라도 하듯
새벽부터 짙고 축축한 안개가 온 산을 거대한 담요처럼 뒤덮었고 정오가 지나자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찬 폭우가 쉴 새 없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런 최악의 기상 조건 속에서는 아무리 삼엄한 경계 근무라 할지라도 사실상 무의미해질 정도였다. 서리는 한밤중 거친 폭우와 천둥 소리를 틈타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을 노려 몰래 숨겨두었던 최소한의 비상식량과 낡은 나침반을 품에 안고 마침내 지옥과도 같았던 내무반의 문을 열고 빠져나왔다.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도 돌아가서도 안 되는 길이었다. 오직 앞으로 남쪽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이 그녀에게 남겨진 유일하고도 마지막 살 길이었다. 비무장지대의 깊고 축축한 어둠은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생물처럼 끈적하고도 깊은 공포감으로 서리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동물적인 감각과 희미한 나침반의 바늘에만 의지한 채 미친 듯이 오직 남쪽이라는 방향만을 향해 나아갔다. 흠뻑 젖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진 낡은 군복은 그녀의 탈진한 몸을 더욱더 거칠게 짓눌렀고 날카로운 나뭇가지와 뾰족한 돌부리에 온몸이 찢기고 핥히어져 붉은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바로 등 뒤에서 자신을 쫓아오는 북측 추격조의 다급한 고함 소리와 굶주린 사냥개의 날카로운 울음소리는 분명 환청인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며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끝마저 놓아버리게 할 것만 같았다. 수없이 넘어지고 미끄러지며 나뒹굴기를 반복하던 중 그녀는 결국 어둠 속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낡고 녹슨 철조망에 걸려 왼쪽 발목을 심하게 접질리는 큰 부상을 입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치맛자락을 이로 물어 찢어 피가 흐르는 발목을 질끈 동여맨 후 주변에 부러져 나뒹구는 나뭇가지를 임시 지팡이 삼아 비틀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지독한 고통을 참아내며 앞으로 전진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 하나의 얼굴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별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 살아서 그 사람 한지훈을 다시 만나야만 한다. 그렇게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을까? 극심한 탈진과 저체온증, 그리고 부상으로 인해 의식이 거의 가물가물 희미해질 무렵,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앞을 거대한 절망의 장벽처럼 가로막고 서 있는 높고 육중한 녹슨 철책의 장벽 앞에 다다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마지막 희망인 작은 절단기를 꺼내어 남아있는 모든 힘을 쥐어짜 필사적으로 두껍고 차가운 철책을 한 가닥 한 가닥 힘겹게 끊기 시작했다. 마지막 한 가닥이 마침내 팅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끊어지고 사람 하나가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비좁은 틈이 생겼을 때 그녀는 마지막 남은 혼신의 힘을 다해 그 틈 사이로 자신의 몸을 밀어넣었다. 거칠고 날카로운 철책의 끝이 그녀의 옆구리를 깊숙이 파고들어 살점이 찢어지는 끔찍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이제 비명조차 지를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마침내 철책을 완전히 넘어 남쪽 땅에 발을 딛는 순간 그녀는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탁 풀리면서 그대로 정신을 잃고 차가운 흙바닥 위로 쓰러지고 말았다. 이제 모든 것이 정말로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칠흑 같은 어둠의 장막 저편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한 줄기 인공의 불빛이 그녀의 감긴 눈꺼풀 위로 어른거리는 듯한 환상을 보았다. 그 한 줄기 희미한 불빛은 마침 해당 구역에서 악천후 속 특별수색 정찰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한지훈 병장이 속한 부대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날따라 북측의 움직임이 매우 심상치 않다는 상부의 첩보가 있어 평소보다 훨씬 더 강화된 경계 태세 속에서 비무장지대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던 중이었다.
지우는 최첨단 열상 감시 장비를 통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미세한 열원이 움직이는 것을 포착했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적의 침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동료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그 열원을 향해 접근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열원의 진원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쓰러져 있는 것이 중무장한 적군 병사가 아닌 낡고 해진 군복 차림으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부상당한 한 연약한 여성이며, 희미한 손전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이 바로 판문점에서 그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그토록 애타게 걱정하고 그리워했던 김설희임을 알아본 순간, 지우는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과 함께 자신의 운명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나지막이 그리고 애타게 불렀다. 설혜 씨, 정신 좀 차려봐요. 김설희 씨, 정말 당신 맞습니까?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 아주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은 설희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꿈에도 그리던 지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안도감과 함께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고통의 눈물을 뜨겁게 터뜨리며 그의 품 안에서 다시 깊은 정신을 잃고 말았다. 지훈의 신속하고 침착한 응급처치와 동료들의 발빠른 도움을 통한 긴급 후송 덕분에 설희는 다행히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었다. 군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그녀는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매며 깊은 잠과 얕은 의식의 경계를 수없이 넘나들다가 마침내 서서히 기력을 회복해갔다. 그녀가 혼탁했던 의식을 걷어내고 온전히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의 흐릿한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헬쑥해진 얼굴로 자신의 병상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지훈의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깊고 애틋한 시선을 주고받을 뿐이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못다 한 질문과 아직 하지 못한 대답, 그리고 말로는 도저히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절하고도 애틋한 감정들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설희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지훈에게 고마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의 존재가 그의 앞날에 얼마나 크고 무거운 짐이 될지를 너무나 잘 알기에 깊이를 알 수 없는 죄책감과 미안함에 시달려야만 했다. 아니나 다를까 설희의 극적이고도 위험천만했던 탈북 과정과 그 과정에 남측의 현역 군인인 지훈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상부에 보고되자 군 내부와 국가정보기관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설희는 아직 몸을 제대로 추스르기도 전에 곧바로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비밀스러운 안전가옥으로 이송되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강도 높고 집요한 합동신문을 받아야 했다. 각기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날카로운 눈빛의 조사관들은 그녀의 탈북 동기와 그 진정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의심하며 그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교묘하게 회유하며 집요하게 추궁했다. 특히 군 헌병대에서 파견된 강압적인 태도의 한 수사관은 지훈의 인도적인 행동을 명백한 군무 이탈 및 중대한 이적 행위로까지 몰아가며 두 사람의 관계를 불순한 남녀 관계로 의심하고 설희를 북에서 의도적으로 내려보낸 위장 간첩으로 단정하려 들었다. 솔직히 말해. 판문점에서 한지훈 병장과 눈이 맞아 사전에 치밀하게 내통한 것 아니오? 그의 도움을 받아 계획적으로 탈북한 것 아니냔 말이오. 그의 모욕적이고 강압적인 추궁의 설희는 극도의 억울함과 수치심을 느끼며 자신의 결백을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녀의 간절한 외침은 차갑고 단단한 벽에 부딪히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지훈 역시 상황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었다. 그는 부대로 복귀하자마자 헌병대 감찰부의 독방에 감금된 채 고강도의 조사를 받으며 한순간에 군인으로서의 모든 명예와 자신의 밝았던 미래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그의 직속 상관들은 그의 개인적인 영웅 심리가 빚어낸 돌발 행동이 군의 기강을 뿌리부터 무너뜨리고 국가 안보에 심각하고도 예측 불가능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지극히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를 강하게 질책하고 압박했다. 최악의 경우 그는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모든 것을 잃고 불명예 제대를 당할 수도 있는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거나 비굴해지지 않았다. 그는 조사 과정 내내 조금의 거짓도 없이 자신이 보고 겪고 판단한 모든 것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진술했으며 저는 군인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결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제 양심에 따라 똑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라며 자신의 소신을 단호하게 밝혔다. 그의 이러한 강직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는 비록 일부 강경파 조사관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진심을 알아본 몇몇 온건파 조사관들에게는 깊은 인상과 함께 인간적인 감동을 남기기도 했다. 다행히 하늘이 도왔는지 서리가 눈물로 호소하며 진술했던 북한 내부의 여러 참상들과 그녀가 용기를 내어 제공한 몇몇 고급 정보들이 매우 가치가 높은 것으로 최종 평가받고 그녀의 탈북 과정에 그 어떠한 사전 계획이나 위장의 흔적도 없었음이 여러 과학적인 경로를 통해 명백히 입증되면서 그녀를 짓누르던 의심의 그림자는 점차 옅어지기 시작했다. 지훈 역시 그의 오랜 군 생활 동안 보여주었던 투철한 애국심과 성실한 복무 태도 그리고 여러 동료들과 상관들의 적극적인 탄원과 함께 그의 행동에 비록 절차적인 문제는 있었으나 인도적인 측면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덕분에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극적으로 면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혹독했던 사건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고 동시에 앞으로 그들이 함께 손잡고 헤쳐나가야 할 세상의 길이 결코 꽃길이 아닌 험난한 가시밭길이 될 것임을 명백히 예고하는 서막과도 같았다. 길고도 고통스러웠던 합동신문 절차를 모두 마치고 마침내 자유대한의 국민,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공식적으로 부여받게 된 서리는 그녀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수많은 탈북자들과 함께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통칭 하나원에 입소하여 앞으로 남한 사회에서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체계적인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치 세상에 처음 태어난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복잡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와 함께 돈을 사용하는 법, 은행에 가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드는 법, 수많은 노선이 얽힌 지하철을 혼자서 갈아타는 법 등 아주 사소하고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새롭게 배워나가야만 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남한 사회의 모든 것은 하루하루가 놀라움과 신기함의 연속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밤이 되어 숙소의 침대에 홀로 누울 때면 어김없이 저 멀리 북녘 땅에 두고 온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사무치는 그리움과 자신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깊은 죄책감으로 인해 밤마다 뜨거운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날들이 많았다. 서리가 그처럼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방황하고 있을 때마다 지우는 제대를 앞둔 바쁘고 어수선한 와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쪼개어 그녀를 찾아와 그녀에게 가장 큰 위로와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다. 그는 하나원 면회실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서리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설혜 씨,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 누구라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기본적인 소망을 조차 용기를 냈을 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며 아파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오직 당신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제가 언제나 옆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그녀를 격려하고 또 격려했다. 그는 그녀가 남한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역사책과 문학 작품들을 사다 주기도 하고
그녀가 평소 먹고 싶어 했던 달콤한 빵이나 과자들을 한 아름 사들고 와 함께 나누어 먹으며 그녀가 조금씩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었다. 두 사람의 애틋한 사랑은 이처럼 혹독한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마치 거센 비바람을 이겨낸 나무가 더욱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듯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을 만큼 더욱더 견고하고 깊어지고 있었다. 마침내 하나원에서의 모든 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고 설레는 마음과 함께 두려움을 안고 사회로 나온 설이는 정부에서 지원해준 서울 변두리의 한 작은 임대 아파트에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드디어 본격적인 홀로서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현실의 장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차가웠다. 탈북자라는 보이지 않는 주홍글 씨는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모든 문턱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변변한 기술이나 사회 경험이 없었던 그녀가 당장 먹고 살기 위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식당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를 구하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였고 어쩌다 운 좋게 허드렛 일이라도 구하게 되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받게 되는 차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차별을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다. 말투가 왜 그래요? 북한에서는 원래 그렇게 일해요? 와 같은 비수 같은 말들은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지우는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제대한 후 그런 서리의 곁을 그림자처럼 묵묵히 지키며 그녀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이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연인이 되어 주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당장은 서리가 이 낯선 땅에 온전히 뿌리내리는 것을 돕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했다. 그는 낮에는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거나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밤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와 서리의 검정고시 공부를 자상하게 도우며 그녀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연인으로서 더욱 깊어질수록 지훈의 가족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현실적인 반대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거세져만 갔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시며 누구보다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중시하셨던 지훈의 아버지는 하나뿐인 아들의 장래를 어둡게 만들 수도 있는 서리의 특별하고도 위험한 존재를 결코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다. 그것은 결코 북에서 온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나 이념적인 거부감이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아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수많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편견에 대한 깊고도 당연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지훈을 조용히 서재로 불러 지훈아, 아비는 내가 그 상처 많은 아가씨의 딱한 처지를 동정하고 가엾게 여기는 그 착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뜨거운 사랑과 차가운 현실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저렇게 평탄치 않은 과거를 지닌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는 것이 과연 너의 행복을 위한 진정으로 현명한 길이겠느냐? 라며 진심 어린 걱정을 내비치셨다. 아버지의 너무나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반대에 지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지만 서리에 대한 자신의 흔들림 없는 사랑과 굳건한 믿음을 결코 포기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두 사람의 위태로운 사랑을 따뜻한 가슴으로 묵묵히 품어준 것은 지훈의 어머니였다. 그녀 역시 처음에는 하나뿐인 아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에 서리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직접 만나본 서리의 꾸밈 없고 진실된 모습과 아들을 향한 순수하고도 깊은 사랑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점차 그녀를 자신의 딸처럼 가엾게 여기고 아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완고한 남편을 끈기 있게 설득하는 한편 서리를 주말마다 집으로 불러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서툰 살림 솜씨를 하나하나 자상하게 가르쳐주며 그녀가 이 낯선 땅의 새로운 가족 안에서 따뜻한 정을 느끼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서리는 그런 지훈의 어머니를 통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조건 없는 따뜻한 모성애라는 것을 느끼며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마치 그들의 행복을 시기라도 하듯 과거 탈북 과정에서 그녀에게 접근했던 악랄한 탈북 브로커 하나가 갑자기 나타난 거액의 돈을 주지 않으면 그녀의 과거 행적과 은밀한 신상 정보를 북측에 넘기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설이는 과거 최경철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듯한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렸고, 지우는 이 비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다니는 등 백방으로 뛰어다녀야만 했다. 다행히도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한 양심적인 젊은 변호사가 이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무료 변론을 자처하며 발벗고 나서준 덕분에 그 악랄한 브로커를 마침내 법이 엄중한 심판대에 세울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끔찍했던 사건은 두 사람에게 자유를 얻은 이 땅에도 여전히 어둡고 추악한 이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쓰라린 계기가 되었다.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함께 이겨내면서 두 사람의 사랑과 신뢰는 그 어떤 것으로도 깨트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해졌다. 설이는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그 후 작은 무역회사에 북한 관련 자료 번역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으로 취직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태준 역시 자신의 성실함과 반듯한 성품을 인정받아 안정적인 직장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지인들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서로를 보듬고 의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에게 기적과도 같은 새 생명이 찾아왔다. 선화는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을 느끼며 이 아이에게만큼은 자신과 같은 아픔과 슬픔을 결코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훗날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한결이라고 지었다. 언제나 변함없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 세상의 모든 편견에 맞서 꿋꿋하고 올곧게 살아가라는 부모의 간절한 바람을 담은 이름이었다. 10달의 기다림 끝에 건강한 사내아이 한결이가 태어났다.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는 두 사람에게 이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다운 희망의 교향곡으로 들렸다. 설이는 자신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을 보며 비로소 자신이 이 땅에 온전히 뿌리내렸음을 실감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세월이 흘러 한결이는 어느덧 초등학생이 되었다. 설이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새로운 삶의 보람을 찾아가고 있었다. 지우는 여전히 한결같고 든든한 남편이자 아빠로서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었다. 어느 맑은 주말, 세 가족은 함께 손을 잡고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을 찾았다. 저 멀리 보이는 북녘 땅을 바라보며 설이의 눈가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그곳은 그녀가 태어난 고향이자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두고 온 아픔의 땅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돌아가야 할 과거가 아닌 평화와 통일로 끌어안아야 할 미래의 땅이기도 했다. 엄마, 저기가 엄마가 살던 곳이야? 할머니, 할아버지도 저기에 계셔? 한결이가 순수한 눈으로 물었다. 설이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한결이가 조금 더 크면 언젠가 엄마 아빠 손잡고 다 함께 갈 수 있는 날이 꼭 올 거야. 설이의 목소리에는 굳은 다짐과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그런 설이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판문점의 고요한 시선 속에서 시작되었던 두 사람의 기적 같은 사랑은 이제 분단의 아픔을 넘어 새로운 희망과 통일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결코 끝나지 않을 아름다운 이야기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사랑은 피어나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희망은 자라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